여러분에게 성급하기는 업데이트 소식 궁금하시죠? 그래요, 만렙 확장입니다. 단순히 5레벨 단위 컨텐츠로 확장하기엔 우리가 담아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10년 전입니다. 미칼레는 누군가의 케이스 완벽하게 정화를 하지 못한 거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재앙이 아라드에 나타나게 됐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미칼레를 만나게 됩니다. 천계 내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란 세력의 야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본거지인 젤바에서 일어난 카시아스와 솔도로스의 싸움은 주변의 지역마저 변화시켜버립니다. 죽은 자의 성에 임시로 자리를 튼 누군가에 의해서죠. 이 안에서 모험가분들은 과거 천계인들은 바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터널 플레임이란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7인의 마이스를 주축으로
글들이 있군요. 던전과 시스템, 아이템, 액션성 강화까지.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모험가 여러분들께 캐릭터의 레벨 확장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이번 에픽 장비 원하는 아이템을 그래요. 본인의 캐릭터가 사용 보이시나요? 데미지 여러분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템도 성장을 합니다. 단순 액션성 강화, 액션 쾌감이란 지난 여름 어설트는 일러스트를 보시면 급됐던 내용입니다. 시너지 삭제입니다. 시너지 삭제에 대한 내용. 그래요. 5월, 7월, 9월까지 쭉 있습니다. 네, 4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페스티벌에 발표를 하러 나온 건 이제 5년 만인데 우려를 좀 주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변화가 좀 큰 업데이트이기도 하고 업데이트 양이 정말 좀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일반 던전이랑 그리고 2개의 상급 던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네. 뭐 시나리오 던전도 있고요. 근데 기존이랑 구성 차이가 좀 이렇게 크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방향성은 이 성장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난이도인 거고요. 예. 현재 이 시나리오 던전은 딱히 난이도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번 시나리오 던전의 난이도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높은 난이도를 선택하면 추가 경험치랑 추가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시나리오 던전에 선택할 수 있는 최저 난이도는 노멀이고 네, 최고 난이도는 킹으로 만들어질 건데 노멀 난이도는 100레벨 저희가 이 만렙 찍고 시작하는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만렙까지는 레벨업이 주 목적이고 만렙 달성하면서 파밍이 시작되는 그런 게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성장 과정의 의미가 너무 좀 작아진 그렇긴 한데 던전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전파로 돌아오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네. 그동안 이제 몇몇 캐릭터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이 파티 플레이를 강요하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가이드나 스쿼드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싱글 플레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했는데 네. 이 높은 난이도에서는 좀 새로운 패턴도 추가하고 뭐 음. 플레이도 좀 더 긴장감 있게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레벨업을 하면서 강해진 만큼 입니다. 네, 그 던전의 그 입장 시스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번에 추가되는 이 상급 던전들의 입장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용어를 좀 정해야겠네요. 상급 네. 던전이라는 표.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고민을 한 결과로 이 입장 횟수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입장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돌지 않으면 좀 손해라는 통해서 입장권을 지급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플레이 포인트라는 단어는 신선하고 좀 새로운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거 개념 자체는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게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들 입장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친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많은 게임들이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런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아 왔거든요. 예. 사실 미션이라는 이 개념이랑 제일 유사한 시스템은 저희는 퀘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지금의 던파는 만렙을 달성하고 나서는 이런 이 계정 단위로 게임 플레이에 대한 목표도 제공을 하고 또 새로운 재미 요소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 기존의 챌린지 시스템을 좀 크게 업그레이드를 한 이 업적 시스템도 제작을 했고 뭐 또 기존 말씀하셨을 때 좀 술렁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약간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래서 노블레스 코드는 이 파티 플레이가 아니라 계정 내에 있는 캐릭터들을 사용해서 협업 플레이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한 캐릭터들이 전부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상 지금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 보상을 받을 때 어느 캐릭터가 어느 보상을 받을지를 결정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 뭐 아까 뭐 세팅의 자유도, 뭐 옵션 활용도, 뭐 이런 말씀들을 먼저 이번 에픽 장비는 그 단일 아이템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세팅의 자유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요? 네, 이번엔 아예 없고요. 저희도 이 세트 옵션이 없는 파밍이 더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긴 한데 설계에서는 아이템 자체는 좀 어떻게 나오는지? 네, 먼저 이거는 그 고정 옵션 장비거든요. 아, 예. 네, 이 장비는 그 지금의 에픽 장비처럼 옵션 종류가 고정 옵션 장비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옵션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장비이고요. 예. 이 장비는 더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번 그 파밍 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장비를 얻는 게 너무 운에 의존되어 있고 노력보다 운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그러니까 성장치를 이렇게 몰아주는 형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미 갖고 있는 장비가 나왔거나 아니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를 얻었을 때는 그걸 해체하는 것 외에도 이 장비를 성장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꾸준한 있습니다. 예, 내용들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와 이거 멍한다, 막 상당히 좀 놀랍다 하면서도 약간 정리하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는 같은 옵션을 가진 장비끼리 합성을 해야 성장 효과가 좀 극대화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100레벨 방금 말씀드렸던 건 거의 100레벨 졸업 장비니까 예. 100레벨 졸업 장비의 경우에는 일종의 좀 조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로 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파밍된 장비들 좀 더 유의미하게 그렇게 쓰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그 재료로 썼을 때 경험치 상승량을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신규 장비를 획득하고 나서 기존 졸업 장비를 이렇게 재료로 사용해서 합성을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네,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 옵션 장비를 위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네. 설명드린 대로 예. 장비 하나의 옵션은 총 4개까지 있을 건데 이 4개 중에 3개만 원하는 옵션을 파밍을 하면은 나머지 하나 옵션은 그냥 다른 장비에서 가져와서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궁금증을 또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신규 105 에픽 무기의 경우는 타입별로 2종이 추가가 될 거예요. 또한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가 될 거예요. 예. 이거는 그 기존의 에픽 무기랑 좀 유사한 컨셉의 무기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캐릭터의 스킬을 커스텀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가진 무기예요. 이 무기, 예. 네, 쉽게 말해서 이 369 세트 옵션이 무기 하나에 다 들어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넣었어요. 무기 획득 난이도 보정이요? 네, 무기 그 무기 획득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예. 그 자기 직업에 무기에 한해 스마트 드랍, 그러니까 장착할 수 있는 무기에 한해서 스마트 드랍 시스템을 적용을 할 거고요. 안토노코 시절에 에픽 안 나와서 제가 뭐 그 단기 이탈 많이 했거든요. 뭘 했다고요? 이탈을 했다고? 네, 이탈. 디렉터가 이탈을 한다고요? 아니 그 이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화하다 실패하면 열받으니까 이제 이탈하고 파밍 구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예. 에픽 장비 전까지의 장비 파밍 루트였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레어 장비의 경우에 또 한 종이 추가가 될 건데 예. 현재 100레벨 유니크 포지션인 이 초반 파밍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100레벨 레전더리 포지션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에픽 장비랑 병행해서 파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유니크 장비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인데 이거는 이 심연의 편린 장비 예. 있잖아요. 예. 그 장비에 상위 호환 장비로 추가를 할 거거든요. 이 레전더리 장비는 또 한 종이 추가가 될 거예요. 예. 이거는 교환 가능한 커스텀 옵션 에픽 장비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교환이 가능한 포지션으로 설계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이런 밸런스인데 교환까지 가능하면 이건 산물 뭐 이런 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이 두 장비에 대해서는 기존 세트 옵션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웬만한 신규 에픽보다는 성능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변경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신규 에픽 장비에서는 그 데미지 증가 옵션의 통합 말씀 예전에 드린 대로긴 한데 이 궤도 성능이 사실 워낙에 좋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옵션 조절 없이도 고궤조의 장비는 현역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그 계속해서 아까 전에도 궁금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군 나오잖아요 이제 요거는 좀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설명 중간에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또 나왔거든요. 데미지 증가 옵션 통합. 네. 이게 맞게 들었나요? 데미지 증가 옵션 통합인가? 네, 맞나요? 네, 그것도 이제 또 설명드리려고 했던 참인데, 제가 좀 성급했네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현재 이 던파에 예. 뭐 증댐, 크증댐, 모공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데미지 증가 아이고. 옵션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힘진영 퍼센트 뭐 이런 옵션들은 이제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이거를 피해 증가라는 신규 옵션 한 종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좋네.
네, 버퍼 장비 파밍이 너무 단순해져서 좀 재미 요소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내부 우려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측면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 뭐 버프력뿐만 아니라 뭐 유틸성이나 기타 또 다른 여러 가지 쓸만한 옵션들을 통해서 재미 요소를 좀 더 추구하는 방향이 저는 좀 더 건전한 방향이라고. 이거 뭐 변화가 엄청 많이 있네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 것 같은 양 자체가 지금 엄청. 장비 옵션에 대해서는 밸런스 패치를 아주 드물게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뭐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네. 하겠다, 손을 보겠다라기보다는 손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첫 번째, 최대 쿨타임 감소 제한을 그 70%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예. 네, 그 너무 과도한 쿨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 스위칭을 금지한다고요? 네, 네. 사실 이 제안은 기존의 막 던파의 아이덴티티 같은 게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에 당초 플레이 도중에 이게 인벤토리 열어서 마우스로 막 장비 스위칭하는 행동 자체가 액션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그 제가 스위칭 박스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뭐 이거를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오래된 문화죠. 근데 네. 쩔레이를 예. 직접 하는 것보다 쩔을 받는 게 뭐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한데도 저렴하다라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좀 받은 게, 커뮤니티에 가끔 어떤 인도석은 어떻게 해요? 인도석은 인도석은 그 신규의 그 상급 던전 입장권으로 바꿔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비율 또 맞춰야 되니까 이 상급 던전의 에픽 드럼이 좀 워낙 좋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는데 오케이. 액션성 강화. 네. 지난번에 그 던파로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던파의 이번에 이 진행할 액션성 강화 업데이트는 이제 이 하위 레벨 스킬 TP 강화, 그리고 방어 능력 조절, 그리고 이 상태 이상과 무력화 개편,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투신의 함성 포션이랑 투함포랑 이 정신자극의 비약을 좀 하향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슈아 포션이 이제 그 던전 메타가 몬스터가 그로기 상태에 이제 있고, 그 버퍼가 꽤 스킬들의 마스터 레벨이랑 최대 레벨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30레벨 이하 스킬들의 TP 소모량을 1로 낮출 거예요. 그래서 TP 포인트의 효율도 높이고 해서 좀 필요에 따라서 저레벨 스킬도 주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최대한 줄이고, 좀 어떤 공격은 이건 맞을만 할 거야, 그러니까 버티고 그냥 카운터로 치자라거나, 아니면 그래서 먼저 방어력 공식이랑 그 캐릭터 그 방어 회피 스킬들의 효율을 조금 조절을 해서 게임의 긴장도를 약간 높이는 방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딜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피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뭐 다양한 각도에서 천천히 한번 가겠다, 속도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해주겠다, 뭐 이런 말. 왜냐면 그 빙결이랑 석화 상태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패턴을 바로 끊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좀 했고. 어떻죠?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게 상태 이상이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상태 이상. 이런 게 상태 이상인데, 이 상태 이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겠죠. 아까 원래 볼레장 간 거 볼까요?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요게 완전 새로 만든 기능인데, 예. 빙결이나 석화 같은 경우는 패턴을 이제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기능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빙결이나 석화 상태 이상이 들어오면은 그 공격을 잠깐 이제 상태 이상에 걸렸다가 하던 공격을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제가 뭐 던파론 때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출 시간을 3초 정도로 좀 대폭 단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와우. 라면 먹을 시간이 없어졌네. 순간 혹 지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와, 확실히 짧아졌네요. 네네. 출시간을 좀 줄이면서, 또 아쉽지만 또 열심히 작업했지만 또 애니컷씨는 좀 이제 빼고 1, 2각처럼 뭐 각성 일러스트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다른 방향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각이 이 액션성 강화를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이걸 한 번에 막 너무 파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너미 스캔 엑스 컴플릿. 엑스
메로디움 주주 컴플 레이션 콜라 컴온 워 Alright, police, Hudson, Army, end the game. Cut. 오버부스 캐럿. Game over. 와 이거 뭐, 야 이거 치료. 이 어설트는 그 지젤한테 사로잡혀서 기계 병사로 개조가 된 거거든요. 이 네.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결국 탈출을 하게 되긴 하지만 또 지젤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 이 자필 위기에서 미드로션에 몸을 던지면서 아라드로 떨어지고 또 복수를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다른 건어들이랑 다르게 좀 굉장히 차별화된 기동성을 가진 게 특징이고요. 부스트 계열과 화기 계열의 스킬을 다양하게 연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딜레이가 있는 스킬을 캔슬하거나 또 스킬을 사용하면 신체에 쌓이는 이 아크 에너지를 방출해서 운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어설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네, 이게 바로 이 ATSO 워커 탑승 액션이거든요. 예. 이 ATSO 워커는 예전에 멜빈이 개발했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ATOT 그 워커를 예. 네, 그 워커를 어설트에 맞춰서 최신화시켜서 선물한 그런 병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신형답게 또 AI 기능이 있어요. AI면 요즘에 자동차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 그런 게 또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탑승하지 않아도 주위의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고 또 필요할 때는 탑승해서 또 기동력도 극대화시키고 스킬도 퍼붓고 이런 화려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설트만의 좀 새로운 장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젤에게 이제 좀 강제로 개조를 당한 불안정한 그런 기계 병사였지만 네. 아라드를 모험하면서 영웅이 되고 그리고 1000개의 또 지원을 받아서 또 최첨단 기술로 또 다시 재탄생하고 결국에는 이런 기계의 신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는 그런 어설트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바이크 뒷모습 보면서 이거 탈 것.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시너지 삭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향 어. 자체는 여름에 사실 거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업의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퓨어 딜러하고 시너지 딜러는 하나의 포지션으로 통합이 될 거고 예. 캐릭터에 있는 피해 증가인데 그냥 방향성이라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남는 마스터 같은 경우는 나선 게이지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선 게이지를 소모하는 스킬들의 공격력 밸런스를 조절을 하고 나선 게이지를 수급하고 활용하는 친구 스킬들을 각각 하나씩 총 2개 이렇게 추가를 해서 특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 기본 공격 쪽의 특성을 좀 강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 네, 스킬 그 2종을 리뉴얼을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 스피파이어의 시그니처 스킬이었죠. 그러니까 닐 스나이핑. 좋아. 네. 네, 그거를 요새 메타에 좀 맞춰서 네, 성능을 좀 보강을 해서 다시 재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22년 내에 좀 최소한 한 6개 이상 캐릭터가 리뉴얼이 될 거라고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좀 했더라고요. 네, 물론 뭐 색인 계승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도 저는 이 강화 증폭의 변화 방향을 이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네.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페널티가 붙었던 걸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뭐 12강에서 12강 올라가다가 실패하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10중폭 가다가 일반 강화에 비해서 강화 성공 확률이 좀 꽤 낮을 거고 그리고 대신 1회 시도 비용이 좀 더 높게 책정될 거거든요. 말씀드린 속성 강화 옵션은 좀 일반적인 또 공격력 증가 옵션이랑 좀 다르게 외부 환경 영향을 고유 스킬의 속성 강화 수치를 삭제를 하고 그거를 스킬 공격력 증가로 개편을 하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려야 되니까. 네, 이 또 크리처는 또 초기에 다른 장비들이랑 다르게 던전 플레이 나가면서 캐릭터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강화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지금까지는 고정이 돼 있었던 그 크리처 뭐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스킬을 다른 스킬로 교체한다거나, 뭐 여러 실제 모험가 분들의 플레이에 크리처가 좀 더 재미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티팩트도 변경점이 좀 있을 거예요. 아티팩트요? 네, 있는데. 그랬죠. 네,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희 최대한 올해 안에 지키려고 4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진짜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 북캐릭터가 많은 분들의 졸업이 너무 빨라지면서 이제 할 게 없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한 캐릭터 졸업한 다음부터 두 번째 캐릭터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번에 좀 1차 안으로 이 해당 아이템들의 좀 거래 가능 드랍을 좀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 오프 그리고 마계 대전, 추방자의 산맥 여기서 드랍되는 아이템들이 일부 확률에 따라서는 좀 거래 가능으로 드랍되게 할 계획이에요. 이러면은 만렙박장을 기념해서 지금까지의 그것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쉽게 조질 수 있게 좀 하향을 좀 했고 정리를 좀 했고 그리고 예. 또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뭐 별건 아닌데 그냥 황궁이랑 기갱 신지 오큘러스의 그 제로 드랍률을 2배로 늘려주려고 하거든요. 프레이 이시스 레이드의 스토리가 추가가 될 거예요. 예. 네, 이 이시스의 부활 그리고 레이드 끝난 이후 스토리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스토리에는 그 이야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젝터하고 네빌로가 사망하는 과정의 전개를 좀 수정을 했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말씀 많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뭐 용의 황제께서 아하. 그리고 뭐 네, 황제 폐하의 선물이다 황폐선 황폐선? 뭐 이런 네. 그런 대사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봐야죠 그러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듀얼리스트 있고 아수라 거기 열언처의 무녀 나왔고요. 쿠노이치죠. 이거 전반적으로 와 이거 이거 아주 준비가 아주 단단히 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음 주에 23일에 바로 업데이트할 그 던파에서는 인게임 플레이 대부분의 이 로직 처리를 메인 스레드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안에 좀 렉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번에 그 내부 R&D를 통해서 이 불필요한 시간을 좀 대폭 개선하는 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 에이? 네. 뭐가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최적화 실마리가 좀 잘 잡혔어요. 이야, 뭐 엄청 빠르네 이거. 이거는 뭐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로딩이. 예. 시리네 마이스터가 이 청계를 지배했던 이 바카라고 맞서기 위해서 게이볼그를 만들던 그 장소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알던 역사랑은 좀 다른 역사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차원의 어그러짐으로 왜곡된 역사 때문에 역사와 다른 모습의 게이볼그가 등장을 할 거고 여기 이 다음은 또 빼앗긴 땅 이스핀즈인데요. 이게 네. 언제부턴가 이 던파의 컨텐츠가 레이드냐 레이드가 아니냐로 좀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근데 레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급 던전보다는 좀 스케일이 큰 그런 약간 다른 새롭게 이 레기온이라는 던전의 등급을 하나 좀 추가를 하게 됐어요. 레기온? 네, 이건 네. 상급 던전과 레이드의 사이에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거대한 바칼의 궁에서 스피라치 그리고 스카사 그리고 히스마 그리고 이 폭룡왕 바칼과의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이런 신화적인 모습을 좀 재현을 하려고 했어요. 레이드인 만큼 또 격에 맞는 또 큰 규모의 전장을 제공하고 뭐 던전 기믹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스토리랑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또 예. 한 몸처럼 이렇게 잘 연출이 되는 조화롭게 연출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몬스터를 처치하기 위한 그런 공략에 그치지 않고 스토리 상황에 맞는 그 연출에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의 몰입도를 높이려고 1월에 그 진각성 일러스트 12월에 진각성 일러스트 교체를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1월에는 윈터 페스티벌하고 신규 전직 어설트 그리고 로딩 최적화를 진행을 할 거고 2월에는 그 남넷마 그리고 남스피 캐릭터 리뉴얼
를 하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시죠. 2개 던전을 복각해서 그 진 2개 던전을 추가를 할 거예요. 오. 네, 그리고 이 3월에는 폰하기 누르면서 한번 본다고 막 지가 하는데 지금 여기서 봐요 그냥 화면을. 또 하나에 대해서 네. 그냥 무제한 프리패스권을 지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개수로 치자면 한 2, 3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마 그 12강 8절원 무기 또 하나 또 같이 챙겨서 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강 8제를 줘요? 네네, 좀 뭐 겨울 클레압 하나 또 넣어드리는 걸로 겨울 콜라보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PPL 선물로 여러 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하나 받아가네 이제. 아이 뭐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돼. 우리 지금 1부 야 우리 어떻게 이거 어떡하냐 시간. 어쨌든 진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한번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